예, 요새 북한 관련 소식 얘기할 게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망명한 최고위급 북한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부원장과 함께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탈북 막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 김정은이가 아주 속이 바짝바짝 타겠어요. 탈북 감시를 위해서 보냈던 탈북 감시다 통역까지 탈북을 했다 그러네요. 네. 그 통역 탈북. 근데 그 통역이 실제적으로 급은 낮지만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이제 예. 13명이 여종업원 포함해서 이제 예. 13명이 이제 집단 탈북이 있었고 예. 북한이 뭐 연영성, 흑령강성, 길림성 등지에 국가보위부 검열단을 파견합니다. 예. 그 검열단이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찾아다니고 뭔가 좀 알아내려면 중국 가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서 통역요원을 부탁을 받아서 통역요원이 옵니다. 그게 이제 네. 통역요원이라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은 아니지만 북한 대사관 직원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보위부 사람들하고 쫓아다니면서 들은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갔으며 그리고 어느 그 식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하는 것들을 앉아서 보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뭐를 잡자는 이야기를 계속 밥 먹으면서 듣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서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겠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위부 사람은 아니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 나가서 통역요원으로서 대사관 직원으로서 근무했던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거 뭐 확인이 돼야 될 소식이지만 일부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지금 작년에만 고위급 탈북하신 분들이 10여 명이 되는데 네. 이거를 정부에서 물론 밝힐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특히 2013년 12월 12일 장성태가 처형되고 예. 2014년에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2015년에 확 늘어났고 예. 2016년에는 더 늘어났고 예.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관계자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탈북인들이 들어오면 이제 뭐 군에서는 중령급 이상, 그래서 뭐 중앙부처의 뭐 지도원 이상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하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냥. 그렇게 곧바로 아니고 이제 어떤 센터에 들어가서 뭐 그 사람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첩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은 아닌 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맞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악의가 딱딱 맞는 건지 만약 어떤 측면에서 한 가지만 틀려도 모든 조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방출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간첩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심히 보는데 다만 하나원에 들어가서 한국의 뭐 은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뭐 집에서 사는 건 어떻게 살아 이런 절차는 밟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밟지 않은 숫자가 작년도에 2자리 숫자다. 2자리 숫자다. 네. 결국 그 2자리 숫자가 의미하는 건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고난의 행군 때 95년, 99년 이후에 직후에 고난의 행군 때 온 사람들은 이제 살기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오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체제의 환멸을 느껴서 오는 저 체제의 어떤 주춧돌 뭐 이런 석가래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과 정부, 군대, 보위 안전 모든 분야에서 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배 엘리트 계층에 속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감시를 강화하고 그래도 올 사람은 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시를 해서 검열을 해서 더 통제를 강하면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을 더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게 만드는.
그런데요. 그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넘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숨의 위협 때문에도 넘어올 것 같아요. 예. 김정은이 하도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목숨 얘기하니까 오늘 국정감사 오늘은 아닙니다만 국정감사장에서 김정은을 질거 위한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지난 12일 날 예. 뭐 그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일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를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북한은 공격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요. 예. 한국은 보면 방어 위주로 모든 전략이 짜 있고 방어 무기를 주로 만듭니다. 예. 근데 사실 한 명의 도적을 10명의 경찰이 잡기 힘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방어 무기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지 효율성도 높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는 차제에 공격용 무기를 만들어서 정말 북한이 움찔해서 뭐 핵을 쏜다든가 뭐 미사일을 어떻게 해서 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 우리가 그냥 뭐 북한 말로는 답색인다 그러는데 그냥 불벼락을 안겨가지고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정말 공격용 무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국방 예산이 작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돈 달라 그러냐. 우리가 뭐 국회 감사에서도 MH 헬기, 뭐 소형 위성통신 장비, 뭐 특수기관총 같은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백성주 뭐 어떤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려면 5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북한에서 핵을 우리한테 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참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데 이제라도 사실은 안보라는 거는 1%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뺏기면 무슨 복지고 교육이고 과학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이제까지 좀 예. 잘못된 건 잘못됐더라도 좀 군대에 좀 힘을 실어줘서 주로 그렇죠. 공격용 무기들을 만들어서 북한이 정말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북한에서 마약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북한에서 마약은 일단은 크게 병폐가 아니다. 크게 여기처럼 한국처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한국처럼 뭐 예.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마약 그 아편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집들에서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하면 그 약을 먹여주고 체하면 그 약을 먹이고 그런 정도로 이제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돼 있는 상황이 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지금 보위성으로 바뀌었다는데 거기서 지난 4월달에 만든 군중 학습용 제강에 이 아편의 여러 가지 폐해들을 쭉 지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뭐 사람을 국가안전보위부 검열관이 목을 찌르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뭐 여자 5명하고 성행위를 하고 미친 짓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폐해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행사 때 참가해서 졸지 않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각성된 상태에서 앉아 있는 상태가 지금 북한 실태다. 간부들까지. 그러니 뭐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